번화가가 어디예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백화점 주민이 그렇겠죠, 그죠? 예.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강의할 거고요. 어저께 개론 수업 들으셨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돌 같은 사람 뒤에서 강의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우리 개론 교수 아이돌처럼 생겼잖아요. 이쁘장하잖아. 부담스러워. 저는 현재 강의를 오래 했고요.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현재 현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방문각에서 오랫동안 그 방문각 본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하다가 또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만 뛰어요. 강의는 오래 했어요. 강의 잘해요. 미안해요. 내 자랑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미안해요. 현재 저는 수원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고요. 여러분의 로망이죠. 중개사가 로망이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로망이에요? 개업해야지. 중개사는 정 따고 일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개업이에요. 절 한번 하세요. 절 하셔야지. 쉬운 공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레전드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강의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우리 법은요, 한 법이 아니에요. 6개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법 공부하시다 보면 밑이란 말 나오잖아요. 요게 용어를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밑이란 단어가 and란 뜻이에요. 민법과 그리고 민사특별법에서 법이 이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개 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민법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 민사특별법은 한 주 정도로 끝을 낼 거니까 그다지 양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이번 주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은 다 하셨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들으셨나요? 혹시 이런 책 사보셨어요? 칭찬은 학생들의 리액션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어요? 리액션이 중요해요. 학생들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생은요, 미친 듯이 강의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미친 듯이 할까요? 대충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액션 잘 보여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기본적으로 좀 더 하고 할 거예요. 제가 다른 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 방법은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니다. 자, 5개만 좀 잘 하고 가야 돼요. 5개. 첫 번째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법 과목은요, 부동산과 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개가 법 과목이에요. 용어를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발음이 세거든요. 원래 이렇게 발음이 안 새는데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어제 어떤 분들이 올까 설레가지고요. 1시 한 50분에 잠들었거든요. 5시에 눈을 뜬 거예요. 한 3시간 자고 온 거예요. 기차에서 내리는데 하늘이 빙 돌아요, 지금. 지금 말이 셉니다. 오늘은 이해하세요? 저놈이 저런 놈이구나 하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 그런 놈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자꾸 새요, 제가 지금. 자, 용어 정리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법 과목은 용어 정리가 끝나면 60%가 공부가 끝이 나요. 용어에서 용어로 끝나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와 법률 용어는 달라요. 아셨죠? 그리고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이분 아세요? 김춘수 씨라는 시인인데, 꽃이라는 시를 적었던 사람인데,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그 시야, 그 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구나. 이게 꽃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대요. 이름은 꽃이에요. 모든 용어는 뭐를 담고 있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름은요. 그러니까 용어가 있을 때 그 용어가 어떻게 쓰이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안우채예요. 그죠? 그럼 안우채란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이름의 의미는 민법 선생이에요. 설마 안우채란 이름을 들으면서 개론 선생 이름은 안 되죠. 이게 이름과 의미가 다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추인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에 쓰이고요. 추정한다는 말도 있고 본다란 말도 있어요. 들어보셨다?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봐요. 네, 들어봤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의미가 다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인정. 다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하냐에 달라지는 거죠. 추인은
개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개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정과 본다는 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효력이 달라져요. 자, 추인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 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 한 사람밖에 안 보고 도대체 여러분은 책도 안 읽고 드라마도 안 보고 도대체 뭘 봤대요? 그럼 집에서 이거 보셔서 마감 5분 전이에요. 홈쇼핑만 본 것 같네. 예. 추노란 드라마의 추노가 노비를 추자 따를 추자를 써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추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 시간이 지나고 인정하는 걸 추인한다고 그래요. 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인정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도 당사자가 나중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추인. 의미는 뭐라고? 인정하는 거래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영감. 이건 안 해. 도대체 이게 언제쯤 노래인데 그걸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영감. 뒷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소? 어쨌대? 어쨌소? 어쨌냐고? 왜 먹어 그걸 남의 걸? 문제 생겼죠. 문제 생겼잖아. 먹으라 말한 적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무효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먹었다는 다음 가사가 뭐냐고. 잘했군, 잘했어. 맞나요? 그게 추인이에요. 맞잖아. 내 걸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나중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불러? 추인하는데 이게 개인이 추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추정과 본다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둘 다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효력이 강력하다, 강력하지 않다. 강력한데 둘의 차이점을 좀 더 알아야 돼요. 추정은 아마 그럴 거야 라는 정도래요. 본다는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럴 거라고 인정하는 건 뭐예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지만 본다는요 확정이에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확정시키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집니다. 효력이 어느 게 강한 거예요? 본다고 훨씬 강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별로 재미없나 보네. 반응이 안 좋아. 영어 정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1월, 12월까지는 용어에 집중할 거고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민법의 양이 방대하거든요. 여러분이 배우는 이 한 권의 책은요. 대학교에서 얼마 동안 배우느냐면 총칙을 한 학기를 배워요. 물권법을 2학기를 배워요. 채권법인데 계약 총론이 한 학기, 계약 강론이 2학기고요. 그리고 가족법 빼면은 대개 한 6학기를 배워요. 횟수는 몇 년짜리를 배우는 거예요? 3년을 배울 걸 2달 만에 돌려야 돼요, 우리가. 아, 왜? 부담스러워요? 뭘 알아야 부담스럽지, 뭘 모르잖아. 근데 2달 만에 돌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없거든요. 반복 로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단계별로 여러분의 실력을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정리 잘하자? 용어 정리 정말 잘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준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제가 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가서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들어나 봤나요? 혹시 사법고시 뭐 들어봤나요? 그 공부했던 사람이죠. 물론 떨어졌어요. 눈물 날라 그러네. 타임이 절묘하네. 그런데 제가 법을 공부를 그렇게 해도요. 볼 때마다 틀리더라고. 왜? 세월 지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기준을 못 잡았구나. 기준만 잡았더라면 공부를 쉽게 했을 텐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 기준을 한번 정리 좀 할 거예요. 자, 채권이란 말 많이 들어봤나요? 채권이 뭐예요?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가. 뭐냐고? 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채권은 다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특정인에 대해서 아무나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란 얘기예요. 이 말을. 특정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당사자란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 정해진 것, 일정한이라는 게 얘들끼리 정해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해달라고, 즉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뭐라고?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자, BTS가 청주에도 나이트클럽이 있나요? 있어요? 혹시 클럽은 있나요? 청주에? 그렇지, 그럴 것 같았어.
클럽과 나이트클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땅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맞죠? 클럽을 가면 우리는 어느 세대일 것 같아요? 클럽 세대일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 세대일 것 같아요? 죽을래요? 클럽이에요. 자, 근데 BTS가 청주에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뭘까? 호박 나이트. 없어졌어요. 전국의 공통의 호박 나이트인데. 자, 호박 나이트클럽 밤 12시에 BTS가 오늘 밤 노래 공연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나이트클럽은요, BTS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대요. 뉴진스는 안 돼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BTS만 요구하죠. 특정인인 거 맞나요? 모든 걸 요구해요. 노래를 요구해요. 노래해달라고, 공연해달라고 2곡만 부르기로 했대요. 10곡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딱 몇 곡만? 2곡만 요구합니다. 돈이에요. 노래 공연 채권이에요. 이걸 노래 공연 채권이에요. 아셨어요?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래요. 뭐 하는 거라고?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런대요. 자, 근데 만일에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건 금전 채권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자, 물건을 빌려줬대요.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이건 물건 반환 채권이에요. 회사 사장님이 노동자에게 뭐라고 그래? 일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맞나요? 노무 채권이에요. 여러분 학원 수강 하셨어요? 학원 수강 하셨느냐고.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고 등록하려다 손 한번 들어봐. 아니고 책은 다 들고 있네. 등록하셨다는 얘기네. 그래요. 여러분은 학원에 계약하는 순간 학원에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죠. 어떤 채권이에요? 수업 채권이에요. 돈 채권이 아니에요. 무슨 채권? 수업해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나는 오늘 채권이 돈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다. 손들어. 야, 이 돌이 깨어지는 순간이야. 여러분의 돌들을 제가 정으로 두드려서 수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올해 내년 10월 달 돼봐.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돌인데 아름다운 돌로 바뀔 거야. 너무 비하 있나요? 그러면 아까 그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행위를 요구하는 자를 뭐라 부르고? 채권자. 행위를 해줄 의무 있는 자를 뭐라 불러? 채무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용어 정리 하나 끝났고요. 그럼 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 좀 할게요. 갑과 을이 판다는 걸 매도한다 그러고 사는 걸 매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 적어보면 분필을 키우기가 없네.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그래요. 팔매자를 써요. 무슨 말을 쓴다고요? 판다는 뜻으로 팔매자를 쓰고요. 매수할 때 매는 살매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팔아서 넘기는 사람, 사서 가져가는, 받을 숫자를 쓰거든요.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팔아서 넘기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매도인. 사서 살매자를 쓰고 사서 받을 수, 받아가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매수인이라 부르는데, 그럼 두 사람은요 7월 1일 날짜에 팔고 사는 합의를 했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매매 계약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계약은 여러분 정리 좀 할게요.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몇 사람? 두 사람이 합의하는 걸 뭐라 불러? 계약이라 불러요. 이거 매매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일방적으로. 없죠. 학원 수강은 일방적에 합의해야 돼요. 합의해야 되잖아. 수강 계약이에요. 뭐라고? 수강 계약.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한대요. 혼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둘이 합의해야 된다. 월급 얼마 줄게 와서 일해. 그럴게요로 합의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용 계약이라 불러요. 임대차도 혼자 해요? 둘이 해요? 둘이 하잖아. 우린 다 뭐라 불러? 계약이라 부르는데 그건 임대차 계약이라 불러요. 자, 하나씩 이거 다 설명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7월 1일 날 계약을 했대요. 근데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물건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계약은 합의만 했다고 표현할 거예요. 계약은 뭐만 했다? 합의만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럼 이행은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날짜에 우리가 돈 주고 등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약은 무슨 뜻이라고? 합의만 한 단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콜? 설마 또 제가 콜 하니까 어떤 분이 받고 콜 이러지 마. 그냥 콜이에요. 그냥 콜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행은 언제 하느냐? 7월 31일 날짜에 매도인은 뭐를 해주고? 등기해주고 매수인은
등기를 받아가려면 반대급부를 줘야 되죠. give and take에서 되는 거 맞나요? 주고 받는 게 있죠. 이거 우리는 뭐라 불러? give and take죠. 이런 말 써봤어 안 써봤어? 써봤잖아요. 이걸 법률용어로 바꿀 거예요. 법률용어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주는 걸 급부라고 할 거예요. 뭐라 부른다? 급부. take는 내가 주고 반대로 받아오는 거잖아요. 반대급부라고 할 거야. 뭐라 부른다? 반대급부. 그러니까 주면 뭐라 부르고? 급부. 내가 주면서 대신에 반대로 받아오는 걸 뭐라 부른다? 반대급부라고 그럽니다. 그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게 대가란 뜻이에요. 이거 유상행위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걸 증이라 그러잖아요. 증이요. 맞죠? 대가 있어, 대가 없어. 그럼 공짜로 주는 것은 무상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주면서 반대급부가 있으면 뭐라 부른다? 유상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고 상 받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학교 다닐 때 나 공부 좀 했어. 그래서 상 좀 받았어. 미안해요. 오늘 첫날이라서 이게 오늘 자율신경이 파괴되었나 봐 이게. 내 뜻과는 상관없어요. 말이 막 새기도 하고요. 콧물도 막 나고 그래요 지금. 아마 조만간에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죠? 근데 우리 기망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대가로 종이를 받았잖아. 상장. 이러면 안 되지. 공부 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지 우리가. 상금을 받거나 또 뭐 받았어야 돼? 상품을 받았어야지. 왜 우리에게 뭐 주고 끝낸 거야? 종이 한 장 주고 끝낸 거 아니에요. 그때 기분 좋았다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지 마세요. 우리를 농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줬었어야 돼? 상금이나 상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학교에서는 뭐만 준 거야? 상장이라 하지 마. 종이 줬다고 그래. 아셨어요?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걸 반대급부, 급부 반대급부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지금 갑은 매도, 물건 넘기는 사람이고요. 을은 돈을 주고 가져갈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그럴 거고요. 뭔가를 해줘야 될 자를 뭐라 불러? 채무자라 그럴 텐데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일까요? 자, 이게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개를 정리할 거거든요. 이 케이스 용어하고 기준을 정리할 거거든요. 지금 용어 정리 하나 끝났죠? 두 번째 기준 잡을 거거든요. 자, 볼 거예요. 기준을 뭘 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건물을 기준 잡을게요. 건물만 기준 잡을게요. 자, 건물을 기준 잡으면 건물을 줄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건물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누가 채무자예요? 제 말이 잘 안 들리죠. 채무자, 의무자 누구예요? 갑이 해줘야 되잖아. 의무가 있고요. 을은 집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죠. 채권자가 될 거예요. 맞나요? 자, 이제 돈을 기준 잡아볼까요? 기준이 돈이에요, 이제. 돈을 줄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을이 누구예요? 채무자지. 무가 의무란 뜻이에요. 의무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채권자의 권자가 권리자란 뜻이거든요. 누가 채권자예요? 갑이 되겠네. 콜?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갑과 을의 이 매매 계약에서는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둘 다 돼요. 갑은 채무자인 동시에 누구? 을도 채권자인 동시에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시험은 항상 기준을 줍니다. 자, 지금 어떤 게 나오느냐? 건물이 멸실되었대요. 건물이 뭐 되었대요? 자, 문제가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해했다? 그럼, 자, 건물이 멸실된 케이스를 딱 시험에 주고요. 자, 채권자가 누군지를 골라라고 내지는 않겠지만, 누가 채권자예요? 기준을 지금 뭐 잡은 거예요? 건물 기준 잡았잖아. 문제된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멸실, 문제된 거. 건물이 기준이에요? 그럼 누가 채권자예요? 을이 채권자고, 갑이 건물을 줄 채무자가 되는 거지. 건물 기준에서 얘가 채무자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막 뛰잖아. 한 번 더 보여줘요? 한 번 더 보여줄게. 뭐 기준에서는? 얘들 기준 얘 기준 잡으면 안 돼, 이제는. 만일에 케이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 날짜에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는 뭐가 기준이에요?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건물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요? 이걸 잡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웠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잡아줄 거니까. 아, 제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딱 봐도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 이 말을 듣고 싶었다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싶었다니까. 역시 여러분 오래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용어하고 뭐를 잘 잡자? 기준 잘 잡으시라고. 이 기준을 못 잡으면 민법은요, 돌아버려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다 밟았으니까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학습하셔야 돼요. 학습,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 공자님이란 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공자님. 이분 아시나 봐. 이 춘추 중국시대에 나온 사람인데, 뉴진스는 모르고 이 공자는 알고 이게 무슨 시대야, 이거? 자, 논에서 한 얘기예요. 학이시 습지면 부력 요로하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어디서 보이죠? 딕이 보이죠? 그래요. 배운 걸 학이, 시습, 때때로 익히면 부력 요로하라. 즐겁대요. 근데 학이 중요해, 습이 중요해. 습을 하셔야 돼요, 습. 배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는 못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합격을 하려면 전문가가 돼야 되지. 습하셔야 돼, 습. 습이 뭐냐면 이 한자를 보면요. 이게 기두자라는 한자예요, 기두. 새, 날개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 새들은 하늘을 날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근데 얘들도 하늘을 날려면요. 두 개의 날개를 100번을 휘줘야 된대요. 이게 습이란 단어예요. 이게 습, 원래 한자가 다 뜻이 있잖아. 아, 모르나 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이게 무슨 자예요? 복복자지. 이게 한자를 보면, 이 한자를 좀 알면 법이 정말 쉬운데 여러분 한자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복복자인데 이게 왜 복이냐면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 언제냐? 의식주가 해결되면 제일 행복하죠. 옛말에 그렇잖아. 배부르고 둥 떠시고 뭐 이런 거 뭐 몰라요? 의식주 해결된 거예요. 볼까요? 이게 옷의자예요, 이거. 옷. 사람 몸을 가려주는 옷. 추위를 덮어주는 옷. 그리고 이게 지붕이란 뜻이에요. 집이란 뜻이고요. 입구자란 뜻이고요. 흙이진 배를 채워주는 밭전자란 뜻이 밭전자. 흙이진 배를 채워주는 곡식이 나오는 밭이 있대요. 행복할까 아닌가? 행복하죠. 의식주 해결된 거잖아요. 이게 한자예요, 한자. 한자를 알면 법은 쉽다, 안 쉽다? 되게 쉬운데 여러분 한자 모르잖아. 그래서 법이 어려울 거예요. 자, 근데 걱정하지 마.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습하세요. 습하세요. 복습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복습. 배운 거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게 학습이 끝난 건요. 반복이 끝난 건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배우지 않아도 돼요. 정말이에요? 저 영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뒷다 잘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발음 장난 아니에요. 들어봐요. I am a boy. You're a student. 저 영어 잘하죠? 반응이 별론데 이거 지금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문장을 10번씩 읽고 외워서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미 저는요, 예전에 이걸 배웠던 시대에 공부했던 사람이라 학습이 끝난 거예요. 이미 공부가 끝난 거예요. 평생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의식적으로 I'm a boy를 외치지 않아도 I'm a boy가 나와요. You're a student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학습이 끝난 거예요. 근데 학습이 끝나려면 무의식에 저장돼요. 몸이 기억을 하고 머리가 기억을 해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한번 I'm a boy를 들었대요. 배웠대요. 근데 단어를 안 쓰고 공부를 안 했대요. 습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죠. 배우기만 한 건 맞나요? 1년 뒤가 지났대요. I'm a boy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까먹어버린 거지. 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 어저께 개론 배우셨잖아. 집에 가서 습하시면 손 들어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래, 한 달은 지켜보겠어.
그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배운 거 무조건 습하셔야 돼. 대신에 습하시는데 꼼꼼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100%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법 과목들은요, 생소한 법들이거든요. 한 번 들어서 안다,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제가 민법 강의하고 여러분 개론 듣잖아요. 한 번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란 모름지기 듣고 까먹는 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자꾸 까먹다가 하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익혀지는 거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 복습하세요. 꼭 복습하세요. 꼼꼼히 해, 대충 해. 대충 해요, 대충.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다 보면 돼요. 아, 너무 세대가 옛날 세대다, 그죠? 부른 노래가. Jesus, 무슨 말이 핍? 이거 할까? My name is 핍. 이걸 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세대에 맞는 노래를 하는 거지. 뭔 노래 했는지 모르지, 지금. 어떻게? 아, 처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는구나. 두 번째 거 뭐였죠? 세 번째 건 아예 모르겠고. 아, 그렇지. 뭐지? 여자아이들 모를 거야. 자, 남자아이들은 아나 모르겠다. 여자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 전에 히트했잖아. 누드. 아, 그런 게 있어? 가요? 그래서 꼼꼼히 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개론쌤 얼굴 이뻤어, 안 이뻤어? 생각나, 안 나, 구체적으로? 난다고? 충격적이었나 보네. 야, 아, 한 번 보고 생각난다? 혹시 얼굴에 점이 있든가? 있으면 어떡할래? 아,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처음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두 번째 볼 때 보일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볼 때는요, 두 번째 못 봤던 걸 세 번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뒤따 잘생겨서 보니까 점점 못나질 수도 있어. 근데 안우체를 보니까 못났는데 자꾸 보다 보면 매력적일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자주 보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절대 한 번에 하지 마. 그래서 4시간 수업을 들었잖아요. 집에서 복습은 30분 안에 끝내세요, 그냥. 되든 안 되든. 맞아요? 그리고 다음날 한 번 더 보세요. 그 다음 한 번 더 보시라고. 보다 보면 어떻게 돼? 그래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 잘하세요. 처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곡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라인을 그릴 거고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강점인 부분과 약점인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강점인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 약점인 부분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나요? 못했지. 수학 공부 열심히 했어? 포기했었어? 포기해도 미련 남았지, 사실. 안 남았나 봐? 국어 공부 잘했어요? 웃기지 마. 국어 점수 안 나와, 생각보다. 자, 근데 우리는 살면서 딱 주어진 시간을 딱 살면서요. 강점과 약점이 있으면요. 이걸 메꾸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점에 투자해야 될 시간을 어디를 메꾸는 거예요? 약점에 메꾸는 걸 투자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그냥 다들 평범하게 살아가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자라는 부분 메꾸러 왔던 거지. 근데 요즘 아이돌 그룹의 애들은요. 공부 잘할까 못할까? 못해요. 공부는 담싼 애들이지. 쉽게 말하면 얘들 공부 안 돼요. 뭐는 잘해? 춤 노래 잘하지? 그럼 얘는 아예 신경도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뭐만 열심히 하는 거야. 약점에 투자할 시간을 강점에 투자를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한단 말이에요. 이해는 되세요?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약점인 과목이 있고 강점인 과목이 나올 거예요. 내가 잘하는 과목도 있고 못하는 과목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다 잘한다? 인간 아니에요. 절대 가까이 지내지 마.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민법을 잘한다? 개론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에 민법을 잘 못한대요. 근데 뭐는 잘한대요? 개론쌤이 이뻐서 개론을 공부 열심히 잘한대요. 그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돼? 민법 열심히 해, 개론 더 잘해야 돼. 60점 정도 나오는데 이거 투자하면 민법 하면 한 60점인데 차라리 뭘 투자해? 개론 투자해서 몇 점 만들어버려? 90점 만들고 민법은 조금만 하세요. 몇 점만 넘으면 돼?
40점 넘겨놓으면 돼요. 기본은 40점 다 한단 말이거든. 그럼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이지. 2차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공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 돌아버리는 게 공법이에요. 돌아버려요. 이게 법이 여러 개가 법이 있거든요. 건축법, 도시계획법, 뭐 도정법, 도시개발법 많아요, 법이. 골 때려요. 여러분 머리 돼, 머리 안 돼? 안 되지. 뭘 돼?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안 되거든요. 이거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외울 게 너무 많아.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혀. 열심히 하면 70점. 빡치게 하면 72.5. 대충만 해도 45점. 뭐 할래요? 대충 하라고. 그냥 45점만 넘겨주면 돼요. 충분히 나와요. 차라리 중개법이란 과목은 중개사법이란 법이 있거든요. 얘는 특정 과목이에요. 그럼 뭐 열심히 하셔야 돼? 중개법 열심히 90점 만들어 놓으세요. 90점. 그럼 얘 45점 해도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이에요. 잘하는 과목을 열심히 하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뭘 하자? 선택과 거기에 뭐를 하시나?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중개법이 안 되고 공법이 너무 잘 된대. 그럼 공법 열심히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그 다음 5번째, 기출문제 달달달 외우듯이 하세요. 특히 민법은 그래요. 왜냐하면 민법이요, 이 중개사 과목 6개 과목 중에 제일 기출 문제가 많은 과목이에요. 사법고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국어공무원, 7급 공무원, 은행 승진시험, 민법 안 치는 데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민법 문제가 많겠죠. 그러면 그 많은 민법 문제를 제가 다 들고 있거든요. 매년 나오는 민법 문제를. 그러면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빅데이터라 그래요. 들어나 봤어? 들어나 봤구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나오는 것만 나와요. 나오는 파트만.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교재를 다 보지 않을 거예요. 다 안 봐요. 아마 이거 중에 60% 정도 터치를 할 거예요, 제가. 그럼 제가 아직 등기를 강의 안 합니다, 저는요. 왜? 등기가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이 등기를 하려면 여러분 공시법이라는 과목 알죠? 알아야 되는 거거든. 굳이 민법이 할 필요 없잖아요. 포기해도 몇 점만 받아? 97.5는 나오지. 또 보면 비진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가 나와요. 뭐 사기 강박 나와. 몇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와. 이게 어려운 파트거든요. 강의는 제가 할 거예요. 모르면 뭐 해도 돼? 패스는 무슨 패스야? 포기해도 돼. 그럼 몇 점 받아? 95점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면 그것만 달달 하셔도 돼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합격합니다. 5개 뭐 용어, 기준, 학습, 선택, 집중, 기출문제 달달 볶으세요. 합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합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수험생이야, 학생이야. 여러분 수험생이에요. 학생 아니에요.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지적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물어야 돼요. 뭐라고? 왜? 왜 그래? 그럼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야 되지만 수험생은 그러면 안 돼요. 수험생은 정해진 결과를 그대로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학원 오다 보니까 뉴스를 하나 보고 왔거든요. 오른쪽 우회전할 때 차 정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횡단 정지해야 되죠. 근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우회전하는데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안 하면 과태료 200만 원 때린다고 뉴스를 보고 왔어요. 조금 전에 봤어요. 조금 전에. 200만 원 때린대요. 돌아버리겠지.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일시정지 안 했대. 걸렸대. 얼마 내야 돼? 이때 물어봐요. 내가 왜 200 내야 돼? 왜? 물어봐. 필요 없어. 필요 없잖아. 정해진 거야, 그건. 나라에서. 그럼 받아들이면 돼요. 법은 그런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무슨 질문 던지지 마. 왜 그렇게 된 거란 질문 던지지 말라고. 아셨어요? 근데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들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왜 4인데? 아니 2 더하기 2가 4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2 빼기 2는 얼마예요? 왜? 왜 0인데?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 있을 수 있잖아. 2 더하기 2는 덧니. 뭐 2 빼기 2는 합주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 근데 2 더하기 2는 얼마다? 4. 정해진 거야. 여기 왜라는 질문 던지지 마세요.
법은 정해진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아, 그래? 그렇구나. 어이, 잘 안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 아닌구나. 다시요.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뭐라고 외쳐야 돼?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돼요. 아셨어요? 그걸 왜 그런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파고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대학원을 가야 돼요. 아셨어요? 대학원 가면 탐구 정신이 투철하잖아. 앞으로 여러분들 왜 Y란 질문을 던지지 마. Y란 질문은 여러분 책꽂이에 두어. 유치원생 애들은 집에 보면 Y란 책 많아. 책꽂이에. 그게 두고 와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절대 왜라는 질문 던지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아셨어요? 오케이. 나는 누구니까? 절대 질문 던지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민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우리 민법은 총 이 5개 법을 배울 거고요. 자, 민법에서는 34문제가 출제됩니다. 총칙에서 10문제 딱 정해져 있어요. 물권법에서 14문제, 계약을 한다 그랬잖아. 둘이 합의하는 거. 그래서 10문제가 냅니다. 그런데 민법은 가족법도 있어요. 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중개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개입을 해서 중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과 사람, 이게 중개가 그런 뜻이에요. 사이 중자를 쓰잖아요. 다 사람 인자잖아. 사람 인자. 맞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개입해서 연결해주는 중매술사? 요즘 중매술사 보는 사람 손들어. 신동엽 나오는 거. 안 보나 봐. 혼인대첩 보는 사람 손들어. 도대체 뭘 봐요? 요즘 그 TV에 혼인대첩 하잖아. 그거 제발 좀 우리 민법 시간 드라마도 보고 와야 돼요. 내가 드라마 얘기하고 노래도 한단 말이에요. 대화 좀 합시다. 혼인술사나 혼인대첩이란 드라마를 보면 이게 중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가족에 관한 건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요. 순서 이런 것들만 개입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민사특별법이 5개 법이 나와요. 주택임대차 많이 들어봤죠? 뭐 이런 거에서 한 문제씩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딱 정해진 패턴만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6문제가 나오는데 한 파트에 한 문제예요. 양도 많지는 않아요. 그럼 한 문제가 빠지죠. 그럼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복불복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2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때는 이게 2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제 출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총 40문제를 치는데 40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파트만 나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 좀 할 거예요. 민사특별법이라고 그랬나요? 특별의 반대가 일반이란 단어예요. 특별의 반대가 무슨 뜻이라고요? 일반. 자, 우리 일반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뭐 일반화,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일반화의 오류 이런 말 들어봤나요? 얘가 가끔씩 지각을 해.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왜 늘 지각해? 늘이 뭐야? 항상이란 뜻이잖아. 그게 일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 공통된다. 너의 삶은 항상 이렇게 간다. 이 뜻이 공통이에요. 제가 지금 2가지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자, 하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을 거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안우채잖아.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 질문은 한 사람을 찍어서 질문할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태희. 오케이. 김태희. 자, 그럼 제가 2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이었나요? 이런 걸 일반 질문이라고 그래요. 공통된다.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을 다루는 것 중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법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특별법은 뭐냐? 2번째 질문을 제가 던진 게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 한 사람을 찍은 거예요. 찍은 것만, 이게 특별 질문이라고 그래요. 개별적인 거예요. 공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김태희예요. 이분만 김태희라고. 이해돼요?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가 먼저 설명 간단히 해드릴게요. 용어 정리할 거니까. 대가 대여한다는 말을 쓰잖아.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차는 빌린다는 뜻이에요.
금전 소비 대차란 말 들어봤나요? 빌리면 차, 빌려주면 뭐라고 그래? 빌리면, 빌려주면. 근데 빌리는데 대가를 주고 빌려요. 이게 이미 대가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임금이란 말 들어보셨나? 임금 말고 임금. 일을 해준 대가로 돈을 받으면 임금이에요. 일을 해주고 반드시 돈을 줘야 돼요. 임금이니까. 상품권 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임금이란 돈이야. 쇠금자, 동금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뭐를 준다고? 대가니까 금을 줘야 돼요. 임금. 맞나요? 빌리는 대가는 뭐를 줬는다? 대가를 주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임대차. 자, 빌려주는데, 빌리는데 대가 없이 빌릴 수도 있나요? 공짜로 빌려 쓸 수도 있잖아. 아, 그런 거 안 해봤나요? 공짜로 빌려본 적 없나 봐. 도대체 뭘 공짜로 빌려봤을까? 경험담 얘기 좀 해줘봐요. 아, 책도 공짜로 빌려봤어요? 돈 주고 빌려본 적도 있었나요? 옛날에 책 대여점 많았죠. 요즘 없지만. 맞죠? 도서관에 책을 빌려요. 대가 주고 빌려, 없이 빌려? 공공도서관. 대가 없이 빌리잖아요. 근데 돈 주고 빌릴 수도 있잖아요. 돈을 주고 빌리면 뭐야? 책 임대차예요. 대가를 줬으니까. 혹시 여러분 시골이라서 잘 못 가봤을 거고, 서울에 살아서 그래요. 청주는 시골 같아. 왜?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요. 제가 오늘 청주를 오기 위해서 며칠 뒤에 교통편을 찾아봤거든요. 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새벽에 나왔거든. 왜? 초행길인지라. 그 청주역에 내려보고 오송역에서 올 수도 있었지만 청주에 내려서 와봤다. 청주역에서 차편이 만만치 않아. 예? 어디? 예. 그래서 차편도 별로 없더라. 없어서 그래. 버스도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 BMW 타고 다니거든요. 차는. 진짜예요. 그 BMW 좀 비싸잖아. 그래서 타고 다니. 그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에이, 진짜. 저 BMW 타고 다녀요. 버스, 메트로, 워크.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버스, 메트로 지하철 아니에요. 기차, 워크, BMW 타고 다니는데, 좀 그렇고요. 자, 근데 공짜로 빌리면 이걸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뭐예요? 대차를 했는데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만 하고 사용만 하고 빌려 돌려주면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자, 용인을 가보셨나요? 거기 뭐 있어? 에버랜드 가서 뭐 하고 오셨어? 놀고 와서 기구 타고 왔어. 빌려서 돈 주고 샀어. 기구를 돈 주고 샀다고? 자이드롭을 돈 주고 샀다고? 부자네. 어이, 거기 자이드롭 한 15봐. 나 타고 오게. 돈 주고 산 거야? 빌려 탄 거야? 빌려 탄 거만 대차한 거잖아. 공짜로 탔어요? 돈 주고 탔어요? 대가를 주고 탔네? 놀이기구 임대차예요. 주택을 빌리는데 대가를 주고 빌리면 뭐라고 그러고? 주택임대차. 자, 주택을 빌렸는데 친구 집이에요. 공짜로 2달을 살으라고 그래. 뭐야? 주택 사용대차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법률용어로 이렇게 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주택임대차는 모든 임대차를 다루는 거야? 주택만 다루는 거야? 주택만 다뤄요. 여기 상가 임대차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임대차를 다뤄요. 주택만 다뤄요. 공통 임대차야 개별적인 것만. 그래서 특별법이라 불러요. 민법의 무슨 법? 특별법. 모든 임대차가 아니라 무슨 임대차만? 주택만. 그럼 이 법에는 놀이기구 임대차 있어 없어? 없어. 렌트카 임대차 있어 없어? 없어. 렌트카도 임대차예요. 소카 타봤어요? 타본 사람 손 들어봐. 도대체 여러분 한 건 뭐야? 도대체 인생 살아오면서. 소카 공짜로 타, 돈 주고 빌려 타. 돈 주고 빌려 타잖아. 그거는 자동차 임대차예요. 그게. 렌트라고 말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자동차 임대차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럼 얘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모든 걸 다 다루는 거야? 상가만 다루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거야?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래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법률 행위에 일반적 성립 요건이 나온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반이 공통이란 뜻이잖아요. 모든 행위에 공통되는 성립 요건이란 뜻이에요. 자, 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법률 행위의 특별 성립 요건이란 말을 쓸 때도 있어요.
공통되는 거야, 개별적인 거야? 개별적으로 적용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월, 12월은 뭐만 열심히 해도 된다? 영어만 해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왜 벌써 부담스러워요? 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요. 뒤따 부담스럽네. 예. 그래서 이런 법을 다룰 거고요. 자, 조금만 더 해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법을 배우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법률을 배워요. 뭐를 배운다고요? 법률을 배워요. 법률을 배우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뭐와 뭐?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집니다. 자, 공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형벌을 부과한대요. 누가 부과해요? 국가가. 여러분들 도로교통 위반하면 과태료 매기잖아요. 누가 부과해요? 국가가. 그래서 항상 공법은 국가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입이 돼서 국가는 뭐를 때리고 형벌을 부과하고 지자체는 뭐를 때린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법 배우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사법이야, 공법이야? 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공법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청주시장 나왔대요. 뭐예요? 시군구청장 나왔대요. 다 공법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은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이 뭐냐면 개인들의 삶을 다루는 법이라 해서 뭐라 부른다? 사법입니다. 개인들에 관한 거죠. 여기 국토부 장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시군구청장, 형벌 안 나와요. 그럼 누구만 나와요? 가벌병정, 개인만 나와요. 누구만 나온다고? 갑이 국가야, 개인이야? 다 개인들만 나와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법을 배울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민법은 뭐를 다루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를 다루는 법인데요. 그 중에 문제가 없다면 법은 작동할 이유가 없어요. 옆집 사람과 잘 살아간대요. 법이 작동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법은 항상 사이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니들이 사이가 안 좋을 때 다툴 수 있잖아요. 해결점을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도 개개인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민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사법. 사법이에요? 국가기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누구만 나온대요? 갑을만 나온대요. 혹시 갑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다 사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관계야? 우치와 아이들 관계 아니에요? 개인 간의 관계 맞죠? 사법이에요. 아셨어요? 국토부 장관이 들어오는 순간 뭐로 바뀐다? 공법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들어갈 거예요. 10분 쉬었다 갈게요.